안녕하세요. 주식박사 주린입니다.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미국 시장에 대한 분석, 그리고 곧 다가올 배터리데이에서 어떤 발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하였습니다. 배터리데이에 관심이 많으신 주린이 가족분들이라면 영상 건너뛰기 하여 배터리데이 분석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다소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9월 16일 장은 전체적으로 하락장이었습니다. 저희 주린이 가족분들 중에서 테슬라 말고도 여러 주식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 중에서 핫 이슈인 엔비디아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4일에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회사 ARM을 47조에 인수했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반도체 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이라고 합니다. 이 인수합병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엔비디아가 엄청난 입지를 다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GPU 제조업체이며 ARM은 설계업체인데 그 둘이 합쳐지게 되면 엄청난 시너지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RM은 그동안 많은 업체들에게 설계도 로열티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 스마트폰에 들어가고 있는 AP의 95%가 ARM의 설계도를 쓴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앞으로 엔비디아가 얼마나 더 날아갈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락한 이유는 전체적인 하락장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단한 건 제가 예전에 손정희의 콜옵션이라고 설명하면서 나스닥의 지수 하락을 야기시킨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그분이 등장을 하는데 4년 전에 ARM 지분 100%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인수합병으로 인해 인수합병 조건에 따라 약 80억 달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뉴스를 보면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거물들이 움직인다고 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유명세를 활용하여 개미 털어먹기도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 또 조심. 그리고 공부만이 자기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번에도 아크인베스트는 테슬라와 애플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눈여겨볼 만한 회사가 두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1% 가까이 사들였고 한 곳은 1% 넘게 팔았습니다. 그 둘의 주가를 보면 이그젝트 사이언스는 살짝 떨어진 것을 볼 수 있고 일루미니아는 아무래도 아크인베스트가 팔다 보니 강한 매도세에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걸로 보입니다. 이그젝트 사이언스는 대장암 조기 발견 및 예방에 초점을 둔 회사라고 합니다. 지노믹 헬스를 28억 달러에 인수하는데 지노믹 헬스 역시 암 건진을 유전학적으로 분석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둘의 합병으로 인해 약 16억 달러의 매출이 발생하고 매출 총이익은 12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수치인데 아마 아크인베스트는 여기에 베팅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펀더멘탈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아니니 이 자료만 보고 함부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테슬라 이야기하기 전에 그날의 이슈 설명 코너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런 이야기도 있구나 정도로 듣고 투자하신 데는 참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테슬라는 마이너스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분명 제가 눈 떠 있을 때까지만 해도 양전으로 돌아섰는데 눈 뜨고 아침에 확인해보니 음전으로 돌아섰습니다. 굉장히 많이 아쉬웠지만 그동안에 이미 충분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은 주린이 가족분들의 손익도 플러스가 되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신의 계좌가 플러스로 돌아서면 존버하는데 멘탈을 잡기 쉬우니 저는 그걸로 위안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FOMC에서 제로금리를 유지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보통 경기가 침체될 때는 금리를 인하합니다. 이미 저번에 제로금리 때였으니 더 내려갈 것은 없어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일반적으로 예금을 줄이고 대출을 늘려 이 돈으로 소비와 투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리게 되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호재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하락장이었던 이유는 이미 누가 봐도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기 부양책과 같은 이슈가 나와야 그나마 좋은 호재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인 장을 부흥시킬 만한 재료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간략하게 개념을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저기서 배터리 셀, 모듈, 팩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개념을 잡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수많은 배터리 셀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모듈과 팩의 형태를 거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배터리 셀이 모이면 모듈, 그리고 그 모듈이 모이면 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팩 하나가 실제 전기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정도의 개념만 잡고 들어가면 추후에 배터리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머릿속에 구조가 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배터리데이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데 누구는 전고체 배터리가 나을 것이다, 누구는 뭐가 나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배터리데이 때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트위터에서 프레드라는 형님이 테슬라가 자체 생산하고 있는 로드러너 배터리셀 같다며 이거의 정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는지 트위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해당 정보는 익명의 어떤 사람이 일렉트릭에 해당 배터리셀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익명이 누군지는 조금 궁금합니다. 혹시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직접 말은 못하니 몰래 줬나? 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아마 아니겠죠? 해당 트윗을 보고 실제로 이분이 자신의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저기 써있는 054가 직경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지름 54mm, 높이 98mm 사이즈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2170의 배터리의 10배의 부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2170은 파나소닉이 네바나 기가팩토리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새로운 배터리 셀이 지름 40mm, 높이 70mm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더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형님의 직업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확하고 신빙성 있는 것 같은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용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셀은 일반적으로 중앙축 중심으로 감겨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출된 거는 알루미늄 컬렉터 캡들이 단일 조각으로 보이며 이 뜻은 제조 단계와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이 형님이 하신 말이 맞다는 전제하에 테슬라는 배터리데이 때 엄청나게 놀라운 전고체 배터리와 같은 것을 발표하는 게 아니고 공정의 프로세스를 최소화하여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결국 혁신적인 기술보다는 제조 공정의 혁신을 통해서 상용화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테슬라는 혁신적인 기술도 좋지만 이제는 많은 생산량을 통해 많은 판매가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진 배터리들이 저 구멍들에 들어갈 것 같다는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저런 구조의 배터리 셀들을 넣는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구조는 테슬라가 특허를 받은 구조로 기존의 경우는 단일 배터리 셀이 셀 공장에서 나오는데 이번에는 셀 단위로 묶어서 생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정확히 이해가 안 가는데 뭔가 하나씩 만드는 것을 묶음으로 만들어서 뭔가 더 빠르게 생산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정확하진 않은데 자세히 알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단순히 쿨링 시스템으로 셀의 발열 현상을 막아주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역시도 특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일반인인 제가 봤을 때 당연한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발열을 막아주는 굉장한 핵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 전반적인 미국 장 이슈와 그리고 조금은 어려운 배터리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내용이 조금 어렵다 보니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크인베스트가 이그젝 사이언스의 회사의 주식을 1% 가까이 매수하였습니다. 아마 다른 회사 인수로 인한 매출 증가에 베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한 펀더멘털을 조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분석 없이 매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런 데일리 트레이딩을 공유하면서 개미 털어먹기도 가능합니다. 특히 이런 분야 쪽의 주식은 그날그날의 주가의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FOMC 회의 결과 제로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사실 경제가 침체될 때 보통 제로금리를 유지하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기 때문에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제로금리가 되면 보통 주식시장에 돈이 많이 몰려서 주가 상승이 될 확률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였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로금리를 예상하고 있었고 실제로 발표하더라도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국 시장을 부흥시켜줄 만한 재료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경기 부양책 같은 거라도 나와서 한번 흔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면 하락할 여지가 조금은 많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데이의 예상 전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내용이 추측이고
실제로 배터리데이가 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저는 단순히 호기심 많은 주린이 가족분들을 위해서 서칭을 한 뒤 정리한 걸 뿐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고체 배터리보다는 제조 공정에 혁신을 둔 것 같습니다. 배터리 용량의 증가, 제조 단계의 축소를 통한 원가 절감과 생산량을 늘리는 데 목표를 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 역시 많은 판매량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전고체 배터리를 단기간에 만들기는 어려우니 실제 상용화에 도움이 되는 방식을 택한 것 같습니다. 이 상용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시장을 장악한 뒤에 전고체 배터리는 그 다음이 되지 않을까? 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배터리 데이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용화에 초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전고체 배터리와 같은 혁신에 초점을 둘 것인가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물론 가장 베스트한 케이스는 상용화에 초점을 두고 동시에 전고체 배터리는 어느 정도 만들어졌고 언제쯤 출시할 예정이다 로 나오면 제가 예상하기에는 배터리 데이 때 가장 베스트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제가 지금까지 한 분석 중에서 틀리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일 벌써 금요일인데 하루만 더 화이팅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